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쉽게 가야 할 경주에서 이변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배가 넘는 배당이 무려 4경주나 발생이 됐습니다. 전일 광명 우수급 9경주부터 10경주, 11경주, 3경주 연속으로 200배가 넘는 대박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11경주에서는 권정국의 임세훈까지 들어오면서 400배 가까운 대박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배당을 공략했었던 6경주에서는 해설 방송대로 전개가 되면서 좋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자로 나섰던 조봉철이 무너지면서 김병하고 조재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6.5배 좋은 배당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의 대결에서 조봉철이 5대2로 싸우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병하고 조재호 공략해 드렸었는데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삼복승은 25.5배라는 좋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몇 경주 아쉬운 경주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 김광진의 정성은을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정성은의 김광진으로 들어오면서 쌍승이 아닌 복승 배당도 39.3배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10경주도 아쉬웠었는데요. 홍석환의 김종재를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홍석환이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김종재가 내선을 파고들면서 머리를 쳤습니다. 결국 김종재의 홍석환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복승 배당도 36.4배라는 좋은 배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11경주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권정국을 공략하면서 박훈재를 묶었었는데 박훈재가 잘 따라가다 보니까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습니다만 마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임세윤이 결국 내선 공략에 성공하다 보니까 권정국의 임세윤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00배에 가까운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의 박훈재, 권정국의 유선우를 공략해 나갔었는데요. 유선우를 뺐었다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경주권이었었는데 아쉽기만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아쉬움이 컸었던 경주였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유독 선발하고 우수해서 고전했던 선수들이 평소 많아서 평소 1호 경주보다는 아무래도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하고 우수 지방 교차 경주 배당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까지도 일반 레이스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강자들의 선전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도 양분해서 충분히 전일처럼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경태가 전일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에서 3차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 경주 때도 추입이 나오지 못했었던 김경태. 하지만 금일은 편성이 좋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추입형이 김경태 입장에서는 유상용의 선에 적극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넘어서게 된다면 지역 후배입니다. 박광재가 막해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태 적극적인 승부만 펼쳐 나간다면요.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유상용도 이런 편성에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승주와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경태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유상용의 버티기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임섭하고 노태권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임섭 직선 추입발까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시속감이 너무나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섭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3.92로 기아 장착하고 컨디션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 경주 때 멋진 추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노태권과의 경합이죠.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이냐 관건이 같은데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협이라고 한다면 전 노태권보다는 임섭의 추입발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박찬수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시속감은 괜찮았습니다만 3차고로 밀려나다 보니까 박찬수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축입니다.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발목을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박찬수가 과감하게 남태희를 챙겨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원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박찬수가 남태희를 챙겨준다면 남태희가 쫓아갈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남태희가 고전했습니다만 8월 달에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잡고 돌리면
남태희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쫓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윤영수가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정진욱이 시속감이 발휘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시원스럽게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김일권이 수입발 살려나갈지 아니면 김광진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진욱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일권과 김광진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정진욱이 때린다면 김일권, 김광진 직선에서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동우가 부산팀 선수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특별 승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김창수밖에 없는데 시속감이 어중간하죠. 그렇다고 조동우가 결승전에서 저치기나 직선 취입발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2차권에 만족했었던 승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특별 승급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 수도권 선수들입니다. 김도환하고 김주아, 이주아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조동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경태가 금요경주 때도 출입이 나오지 않았었고, 전일도 2차기 아닌 3차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그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 입장에서는 짧은 추입형이기 때문에 주드럭 발휘 나갈 수 있는 유상용의 선행을 적극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유상용도 때리면 12초 때 언저리 시속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경태가 유상용 정도는 충분히 활용이 나가면서 추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경태를 상대로 몸싸움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비 걸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빨래줄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유상용도 굳이 김경태를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번이 1번을 활용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가 조봉철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조봉철 시속감이 막강하죠. 유상용 정도는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문제는 병주 타고 추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쉽게 간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경주를 위해서 김경태가 좀 뭔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박광재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김경태의 몸 상태 봐서는 다소 좀 무겁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상용이 때렸는데 이승주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김경태 병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상용도 이런 편성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승주의 도움만 준다면 김경태 또다시 전일처럼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유상용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버텨내는 작전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한다면 박광재가 뒷선에서 날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4번이죠. 1번하고 3번은 좀 김경태 연이틀 무거웠기 때문에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죠. 유상용의 선행 시속이 그렇게 끝까지 밀고 들어갈 정도로 김경태가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시속감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이승주가 틈새 노릴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태권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임섭의 저력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금요경주 때 임섭 머리로 권해드려서 존배당 안겨드렸었고, 전일도 한번 뒤집게 한번 노려봤었는데 아무래도 시속 자체가 너무 좀 빠르다 보니까 이 임섭 자체가 넘어서지 못한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한 건 임섭이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노태권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노태권 인터뷰 보면 허리 부상도 있었고 또 생계로 인해서 좀 힘든 경주가 훈련하는데 좀 벅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노태권보다는 임섭 확실하게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답게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제가 고전했던 이유가 3.86 기아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92 사용하는 선수라고는 갭이 많이 컸어요. 그러다가 3.93으로 높였었는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3.92로 다시 장착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노태권보다는 임섭의 직선 추입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이번 편성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에요. 때릴 만한 선수가 이광민밖에 없는데 이광민 때려봐야 12초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직선 추입발 대결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노태권보다는 전 임섭의 추입발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섭의 뒷자리는 광주팀인 이명윤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명윤이 과연 마크에 나갔을 때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마크 되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초반부터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4번의 뒤를 밀착 마크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깨지면 4번과 1번 광주팀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섭이 광주팀 이명윤과 협공하려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노태권이 저치기 타이밍 적정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 보면 저치기까지 나갔었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노태권이 저치기 나선다면 김무진 정도는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판은 그만 할 것 같습니다만 2번과 5번에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강량한 정도는 충분히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호하고 2, 3이죠. 노태권이 임섭과 맞대결에서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호미권에서 쫓아올 만한 선수들 찾아봐야 된다는 점, 2호나 2, 3경주권 정도는 2호나 2, 3경주권 정도는 2번하고 4번 맞대결 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4번의 직선 추입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까지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노태권하고 임섭의 맞대결입니다. 타협과 맞대결로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서로 또 1호 경주 때는 좀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분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박찬수가 전일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때렸는데 직선에서 김도환이 너무 크게 나섰었고 또 임사까지 불러들이다 보니까 박찬수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2착을 했어도 점수가 밀려서 결승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박찬수, 하지만 강자 피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찬수 혼자 달아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박찬수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찬수 입장에서는 7번 남태현을 외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용공고 대선배죠. 또 미ion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박찬수와 훈련 파트너가 남태입니다. 남태의 훈련 파트너가 박찬수예요. 그 점 때문에 박찬수 입장에서는 남태를 달고 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찬수의 선행감을 과연 남태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무려 18살 차이 나기 때문에 남태희, 노장인 남태희가 쫓아간다, 달아준다 하더라도 윤영수가 있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남태희 9월달 들어선 고전했습니다만 8월달 성적 보면 2착, 3착 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때려서 벗어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박찬수가 또 추입형이 아니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충분히 빨래줄 경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찬수가 남태희 챙겨 나간다고 한다면 윤영수도 굳이 딴지 걸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하고 7번이에요. 위원팀 완승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쫓아가든 못 쫓아가든 일단 남태희를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훈련 파트로 제대로 만난 두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분명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챙겨준다면 쫓아낸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마크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7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김영수가 털면 남태희 몸싸움에 약합니다.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1번 정도는 4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4번,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박찬수가 남태희를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타정부터 서두르거나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문성원이 먼저 힘을 씁니다. 윤영수가 마크에 나가요. 박진홍이 흥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박찬수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이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문성훈도 시도하면 괜찮아요. 1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박진홍은 일단 끌어내가지고 윤영수의 뒤로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영수가 조항으로 챙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니트 보니까 박진홍 털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1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 3하고 1, 2는 1-3하고 1-2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찬수가 남태희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점부터 때리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남태희가 놓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타점부터 때린다면야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털면 윤영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김일권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진욱의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김광진도 직선에서 추입하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정진욱이 일단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김일권이 마크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진욱이 과연 김일권 버텨낼 수 있느냐, 김일권이 정진욱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일권도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진욱을 상대로 여유 있게 널널하게 추입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진욱이 병주 타면서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유승을 하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정진욱이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일권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김일권은 직선 추입발인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 때도 3차권 선전 8차 나갔었는데 전일 김광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김광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 직선에서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성은의 김광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광진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4번도 간을 보려고 할 것 같고, 김일권도 정진욱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진이 제대로 된 추입발만 살려나간다면, 그래도 우스쿠베에서 내려온 강급자의 저력을 살려나간다면 김광진 머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이라든지 이번 편성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 중심으로 아무래도 김광진 뒤집기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기본은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타입이 먼저인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 복승 배당도 꽤 나올 3파전이기 때문에 복승 배당이 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김광진 직선 추입발 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1번, 4번, 5번으로 3복승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딴지 걸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 4번, 5번 3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3복승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정진욱이 유승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4번, 1번, 3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 5번,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김일권의 정진욱의 추입발 쪽에 복승 중심이죠. 5일하고 5사 박광진 뒤집기 전일 아무래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배당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조동우가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하고 정성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동우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창수가 결승전에서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죠. 뭐 정성호는 초조보다 안고 있는데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동우가 딱땅이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활용한다 하더라도 김창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김창수 믿었다가는 김도환, 이주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조동우의 특별 승급이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득점은 월등한 것 같습니다만 이창만 해도 충분히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조동우 입장에서는 이주환이나 김도환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이주환하고 김도환이 수도권 선후배라는 점인데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이 2번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선 이주환가 먼저 때리고 김도환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동우가 후미권 밀착 막혀나가면서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승급 도전이고 또 이주환가 또 한 살 털 선수 드리기 때문에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전 김도환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1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6번하고 5번, 1번입니다. 아무래도 부산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동호 이착만 하면 특별 승급 가능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승부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5번과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의 차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죠. 몰고 가서 취입이 나왔습니다. 백동호가 때리고 이주아가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주아가 백동호 하락에 나가면서 짧은 취입이 가능할 것 같고 이주아의 뒷자리를 조동호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선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1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7하고 16경주권 정도는 17하고 16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연이틀 봐선 다소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전 김도환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저는 단연 김도환이 좋은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5번하고 1번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주아가 백동만 몰고 간다면 1번 7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번 6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켜알레신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고배당 잘 맞았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